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모자, 마스크를 쓴 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면 돈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. 이 얼굴을 가리면 CCTV가 자동으로 인식해 그 즉시 현금 인출기를 차단한다는 건데요.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를 막고자 내놓은 대책입니다.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. 네,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시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.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먼저 선글라스, 모자, 마스크 쓴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까? 결국 이제 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. 네. 예를 들면 코 사이, 양미간 사이, 뭐 입 이런 것이 있어야 결국은 이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중간에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급이 안 된다라고 미리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서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. 2009년에도 이런 방안이 추진이 됐지만 그때도 무산이 됐었죠? 네, 그때도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 자체가 그 상당 부분의 반대 그 단체의 의견 자체가 뭐 이런 뭐 설득력이 뭐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. 왜냐하면 ATM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은 공공 장소에 준하는 공간이란 말이죠. 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배제가 될 수가 있다. 뭐 예를 들면 안면에 그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눈의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부득이 안경을 써야 하는, 특히 선글라스에 준하는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은 내가 왜 공공시설에 접근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의 사실 문제 때문에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그 2009년도에 그 당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다.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은 평안한 삶을 위한 형사 정책에 방점을 둘 것이냐, 아니면 소수의 여러 가지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일정한 그 갈등 상황과 딜레마 상황이다.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이를테면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것을 막자. 이제 이와 같은 그 집시법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때도 그때 논란이 됐었죠. 왜냐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다. 그런데 그 이른바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익명성에 숨어서 과격하게 사실은 이제 시위를 하고 말이죠. 또 검거도 피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치 못한 그 불법 폭력 행위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테면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의 입장에서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. 이와 같은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이번 사안도 그 보이스 피싱의 그 만연한 피해를 막는 사회 전체의 안정이 더 중요하냐, 아니면 소수의 여러 가지 그 인권적인 보장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분명히 딜레마적 상황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보통 이제는 불법 인출책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는 게 거의 무슨 유니폼처럼 됐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범죄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겠네요. 아무래도 그 나의 행위 자체가 분명히 발각이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범죄 억지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한편으로 봐서 이것이 이른바 하나의 그 사회의 규범과 법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또 선글라스 쓰고 또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ATM 기계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한 눈초리를 보겠죠. 그 자체도 일정한 범죄 그 억지력이 있다고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지금 우리나라는 그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만연해 있지만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은행 강도가 상당히 그 만연해 있습니다. 그런데 미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은행에 등장할 때는 더군다나 금전 창구 앞에 나타날 때는 얼굴 다 보여줘야 된다. 이른바 드레스 코드 규정.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강도 증가율이 47%가 급감을 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죠. 그런 점에서 봐서는 이름
범죄 억지력은 분명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됩니다. 좀 시청자 의견 중에 혹시 사람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쓰면은 혹시 오작동을 해서 인식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어떤 변칙, 범죄자들이 변칙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? 그 가능성 상당 부분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우리가 그 보안에 있어서 그 창과 기술의 그 대결입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본다면 방패가 생기면 방패를 뚫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창이 등장하는 것이죠. 예. 그 대표적으로 그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면 인식 그 기계에 대해서 나는 싫다. 그래서 새로운 또 기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쓰게 되면은 이 안면 인식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. 따라서 오작동의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첨단 또 다른 장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을 무용지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요.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출을 하는 더 강력한 집단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. 내가 설령 얼굴은 알려진다 손 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. 뭐 이와 같은 것도 또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은 범죄 억지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역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범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미시적인 접근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원래의 상태로 또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됩니다. 문자 가운데 이 방법이 불편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문인식 장치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좀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겠죠. 이른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생체 인식 정보 중에서 그 지문을 바로 사용한다.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 중에서 일부 아주 중요한 서류라든가 회사 기밀 에 있는 공간에 접근할 때 홍채라든가 지문을 통해서 사실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을 구축하는 데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 테고요.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요즘에 그 지문에 그 가짜 고무를 붙여갖고 또 가짜 지문을 만들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효과성은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또 손해볼 그와 같은 요소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당장은 어쨌든 범죄 예방 효과는 분명히 나오겠군요. 아무래도 지금 이 자체가 그 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철저하게 좀 돼 있는 거죠. 그 보이스 피싱 입장에서는 즉 전체 조직이 그 점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출책, 대포 통장, 또 기획, 돈을 빼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와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빼내는 인출책을 봉쇄한다고 한다면 인프라가 상당히 약해져서 상당히 그 와해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상당 기간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. 문자 중에 뭐 좀 불편하겠지만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찬성의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5년 전에는 이게 무산됐는데 5년 뒤인 지금은 좀 사회적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? 그렇다면 그 보이스 피싱의 그 피해액이라든가 보이스 피싱의 그 수법과 관련돼서 많은 공감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지금 1년에 무려 그 2,300억이라고 하는 피해, 또 피해자 1인당 그 평균을 내보면 1,000만 원이 되고 말이죠. 더군다나 보이스 피싱의 그 소재 자체가 상당히 시사적인 것과 함께 진화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사회적 공감대가 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 치더라도 내가 그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공감의 여론이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혹시 뭐 성형수술했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흉터가 있는 분들도 AT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잠시 좀 벗어야겠군요. 마스크나 선글라스를. 그렇죠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도적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뭐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이 은행하고 뭐 일정한 협약 등을 통해서 뭐 상당 부분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뭐 미리 마련을 해둔다든가 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부라도 그 사회적 배제는 줄이는 이와 같은 그 정책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이 범죄군들이 이제 옷에 모자가 달린 이제 이른바 후드티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후드티 뭐 착용 금지법 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면 그것이 패션이다 하더라도 일단 좀 의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또 고조가 될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사실 그 후드티라고 하는 것도 뭐 미국에서 연원을 보면은 1930년대에 뭐 노동을 하면서 편하게 입는 옷이었다가 많은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른바 그 복싱 영화 그 로키에서 그걸 쓰고 멋있게 나왔죠.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후드티를 누구나가 다 사실 입습니다.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.
그런데 그 총격 그 사건과 관련돼서 흑인이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인종적 그 편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모자, 후드티를 이제 금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. 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그 국내에는 뭐 인종적 편견은 없지만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안경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공항 패션으로까지 뭐 등장을 했고 심지어 그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 가리개도 이렇게 착용하고 많이 생활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불편함이 분명히 그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적 안전이라든가 뭐 공공선을 위해서 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됩니다. 앞서서 그 미국 일부 은행에 이른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행한 결과 범죄 예방 효과는 있었나요? 네,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강도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47%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. 네. 가장 우리는 이제 보이스 피싱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지만 은행 강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방책이 있죠. 뭐 예를 들면 그 돈 자체에 색깔을 넣어서 은행 강도가 가져가는 경우 예를 들면 터뜨리게 한다든가 그것은 이미 강도가 착수가 된 이후에 기수로 끝난 경우인데 아예 강도에 착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또는 여러 가지 그 신체적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와 같은 드레스 코드를 하나의 그 의무 규정으로 해놓고 다만 이것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보안 지역으로 옮겨서 그대로 안경과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돈을 인출하라. 다만 그 보안 요원이 보는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그 강도 범죄가 상당히 급감을 했던 것이죠. 네. 뭐 지금 뭐 좋은 제도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마지막으로 이 제도 말고 또 추가로 좀 도입을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 어떤 거 생각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?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더 그 입체적인 방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. 예를 들면 자연적 감시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ATM 그 기계들이 상당히 그 후미진 곳에 그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개방화함으로써 수상한 복장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무형의 압력을 주는 이와 같은 방법이 또 필요하리라 보고요.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입니다. 이것이 미시적 방법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뭐 이를테면 공정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이런 미시적인 방법도 함께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